안녕하세요. 이혼으로 새해를 맞이한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새해 맞이가 아주 화려했죠? 저도 제가 살면서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앞날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그 말의 뜻을 제가 올해 깨달았네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건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힘들다고 빈대처럼 들러붙어서 저희 친정돈을 가져갔던 시모는 사업이 일어서자 모로쇠를 시전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결혼하고 5년이 다 되도록 아이도 못 낳은 딸 시집을 보냈으면 자기한테 그냥 보상금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했죠. 네,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말입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자기 엄마 그딴 개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장손인데 대를 못 이어가는 건 큰 문제가 많은 거라며 자기 엄마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 제가 정이 떨어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가압류 신청까지 걸어가며 그 돈 다 받아내고 남편이랑도 이혼했어요. 당시만 생각하면 지금도 편두통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내용만 들으셨을 뿐인데 머리가 아파 좋으시죠? 자세한 얘기를 들으신다면 더욱 열이 뻗치실 겁니다. 시댁 인간들이 얼마나 뻔뻔했는지 몰라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신명나게 함께 욕 좀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저는 우리 안사돈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고상하고 여성스러우신지. 이래서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저도 우리 성민이 아빠가 오래 살았으면 나도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속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 사람이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갔는지. 제가 우리 성민이 3살 때부터 여자 혼자 몸으로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이렇게 집안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제가 우리 안사돈처럼 여성스럽지 못해요. 아우, 나 정말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바깥 사돈이 돈 버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겠어요. 우리 안사돈 피부가 이렇게 아기 피부인 거 보면 돈 어지간히 든 게 아닐 텐데. 엄마, 왜 그래? 아, 장모님, 저희 엄마 말은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보기 좋다는 뜻이에요. 아유, 엄마, 장모님 오해하시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머, 사돈, 오해하신 거예요? 에이, 설마니. 아유, 저는 그냥 우리 안썩은 피부가 너무 고와서 그거 칭찬한 거예요. 아유, 제가 말실수를 했나 보네요. 아이고, 이거 참 죄송해요. 저 절대로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아시죠? 아, 네, 그럼요. 알다 마다요. 아무래도 밖에서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고급 언어 쓰시는 습관이 안 되어 있으시다는 거 제가 압니다. 오해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지금, 에헤이, 이 사람아. 아니에요. 저희 한 사람 오해 안 했으니 걱정 마세요, 사돈. 일단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앞에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자기가 여자 혼자 힘으로 돈을 이만큼 벌었다. 이런 자신감에 취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것에 대해 꽤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따금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저렇게 기싸움을 하시곤 했습니다. 남편 놈은 자기 엄마를 말렸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먼저 싸움을 걸었으니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친정엄마의 고풍스러운 맞대응에 시모는 늘 얼굴이 붉어진 채로 식사 자리를 떠나곤 했어요.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면서 늘 그렇게 먼저 싸움을 걸곤 했습니다. 나는 사업하는 여자. 그게 시모의 유일한 자랑이자 시모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셈이었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한숨소리가 들리냐고요? 자기는 돈 버는 여자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던 시어머니의 한숨소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원단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사업이 휘청거리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공급 문제에 차질이 생겨서 대금이 밀렸고 그로 인해 손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지냈니? 우리 며느리 밥은 잘 먹고 다니나? 회사 생활은 힘들지 않나 해서 내가 전화 좀 해봤다. 수빈아, 이 시어미가 우리 수빈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우리 수빈이가 성민이랑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수빈이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알지? 주말에 시간 좀 되니? 같이 밥이라도 먹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누가 그러디. 요즘은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 아니겠어? 주말에 시간 좀 내라. 너무도 다정한 전화 내용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저런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모는 저한테 전화를 자주 했어요. 너는 우리 집 복덩이네.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 등등. 결혼하고 한 번도 하지 않던 소리를 제게 했기 때문이었죠. 평소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자기 집에 시집온 걸 감사히 여기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너는 말이다. 우리 성민한테 잘해야 해. 알지? 그리고 나한테도 잘해야 하고. 너 우리 성민이 외동아들인 거 알지? 그럼 나중에 이 시어미가 세상 떠나면 재산이면 이것저것 다 누구한테 가겠어? 우리 성민이한테 갈 것 아니야. 너희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거 재산 반 이상은 다 너희 친정 오빠한테 갈 거야. 딸내미한테 뭐 얼마나 주겠어? 그러니까 너는 인생 로또 맞은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나 살아있을 때 잘 보이려고 노력 좀 해봐. 알겠니? 시어머니가 입에 달고 살던 그 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다 아들한테 줄 거니 너는 나랑 내 아들한테 잘해라 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모가 얼마를 갖고 있던 뭐 유산을 받든 말든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시댁이나 저희 친정이나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결혼할 때도 어른들한테 손 하나 내밀지 않고 저희 힘으로 했었어요. 물론 집은 친정 부모님이 해주셨지만요. 어쨌든 저렇게나 자기 잘났다고 떵떵거리던 시모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와 단둘이 보자고 했던 그날, 그 식당에서 저는 시모의 속내를 직접 들을 수 있었죠. 네,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너도 알다시피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공장이 뭐 거적대기급도 아니고 금방 일어날 거니까 아주 잠깐만 빌려주면 되거든. 아,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는데 사돈 댁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하면서 돈 빌리기가 좀 못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좀 말씀 좀 잘 드려봐라. 해줄 수 있지? 어머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차라리 필요하시면 제가 저희 은행에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 사업자 대상으로 금리 낮게 나온 상품도 많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집까지 해주셨는데도 큰 돈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좀 그래요. 차라리 대출 상품을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멀리 생각했을 때 저희 친정에 돈 빌리면 어머님도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 대출 금리 낮은 거 누가 몰라. 어쨌든 은행 돈 빌리면 이자 나갈 것 아냐. 내가 너한테 방금 말했잖아. 올해도 아니고 금방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기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내가 은행 이자까지 내면서 빌리는 건 너무 손해잖냐. 아이고 그래. 너희 친정에 손 벌리지 말라 이거지? 집까지 해두는데 뭐 더 바라냐 이거 아니야. 아이고 참네. 그깟 집이라고 해봤자 고작 20평대 해놓고는. 아이고 그래 알았다. 나원 참.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며느리 점수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나중에 나한테 서운하다고 하지 말어. 어머니,
어머니. 맞아요. 시어머니가 잠깐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는데 못 빌려준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을 때에 가능한 경우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원래는 집도 시댁에서 해주겠다고 시모가 자기 입으로 큰 소리 쳤었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신혼부부 대출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자기 체면이 있지 대출받아서 아들 신혼집 구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만 믿으라며 집도 못 알아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약금 넣겠다 하다가 날짜 다 되도록 안 넣어서 그거 제가 넣었고요. 잔금도 넣겠다 하다가 안 넣어서 저희 친정에서 다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런 시모의 전적이 있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럼 내가 다니는 은행에서 금리 잘해서 대출을 받게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이자 내기 아깝다며 무조건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야겠다는 시모.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시모는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자 버럭 화를 내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너는 며느리로서 빵점이라고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걸 잘 잘라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저희 친정까지 찾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요. 오빠네는 아직 안 왔어. 어느 날 저 혼자서 친정에 방문한 날이었어요. 남편은 급한 일이 있다고 했기에 저 혼자 친정에 찾아갔죠.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신발이 보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네, 일이 있다고 했던 남편놈의 목소리 그리고 시모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친정집에서 말이에요. 아유 사돈, 가족 좋은 게 뭐겠어요.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돕고 도움도 받고 하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인연인가요 어디? 애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몇십 년을 서로 남남으로 살아오다가 우리 귀한 자식들 덕에 가족이 된 건데 이게 보통 인연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잠깐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저 사업 탄탄한 거 아시죠? 제가 혼자서 아들 자식 키워온 여자예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어머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 엄마 사업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뭘 그렇게 고민하시나 몰라. 사돈, 안 사돈.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사업이 잘못돼요. 그러면 우리 성민이한테 물려줄 것 하나 없어지고 제가 핑털털이 되면 갈 곳이라고는 우리 아들 집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고생은 누가 하겠습니까? 수빈이가 하는 거예요, 수빈이가. 귀하게 키운 막내딸인데 시집 가서 고생하면 우리 바깥 사돈이랑 안 사돈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일 다 벌어지고 나서 그때 우리가 돈은 대줄 걸 그렇게 후회하시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여기서 뭐야?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듣자 하니 무슨 약장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돈 얘기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러이러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 다니고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낮은 걸 추천해드리겠다고 했다. 혹여나 어머니가 나한테 연락해서 처갓집에 가서 돈 빌리려고 뭐라 하시면 안 된다고 해라. 그때 남편놈도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자기도 제 마음 이해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저희 친정에 와 있다니. 그리고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돈 얘기를 꺼내고 있는 두 모자의 개소리에 저는 화가 날 대로 나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모도 저를 보고 꽤나 놀란 눈치였어요. 한 소리 하려던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유, 너는 성격 좀 죽여.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네가 언성 높이지 마.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괜히 언성 높이지 말라고. 돈 빌려줄 땐 빌려주더라도 너희 아빠가 차용증 쓸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괜히 나서서 싸우지 말고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알겠어? 아니 엄마, 우리 집 구할 때 어땠는지 알잖아. 알면서 왜 또 그래? 아우 됐어. 잔말 말고 너는 엄마가 말한 대로 언성 높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알겠지? 알겠냐고. 친정 부모님은 결국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차, 그 돈을 왜 빌려주셨겠습니까? 다 저 때문이었겠죠. 그나마 다행인 게 친정아빠가 혹시 몰라서 차용증을 받아냈어요. 시모는 차용증을 쓸 때 서운하다는 투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 친정아빠는 그런 시모를 어루고 달래서 차용증을 받아두셨죠. 그때 아빠가 차용증을 받아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이혼 소송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끝끝내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간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자기 잘났다고 하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그러려니 했는데 남편 놈까지 태도가 휙 바뀌더군요. 자기 엄마 돈이 필요할 때는 저희 친정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하던 인간이 돈을 빌려가고 나자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내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었잖아. 엄마 생신이니까 시간 비워두라고. 어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던 것을 그렇게 금세 까먹어.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 진짜.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을 가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진짜 미안해. 내가 다녀와서 장모님한테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 당신이 가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말씀 좀 잘 드려줘. 알았지? 심지어는 친정엄마 생신날 출당이 잡혔다면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참석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친정 모임에 갔어요. 주말이 껴있던 터라 저희 가족은 부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러 횟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서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내가 건배사 하면 니들이 따라서 지르는 거다. 오케이? 자,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저희 가족이 자리를 잡은 뒷자리 테이블이 꽤나 시끄러웠죠. 다들 거나하게 술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인지 한 사람이 끊임없이 건배사를 외치고 있었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뒤돌아보는데 세상에나 그 건배사를 외치면서 신나하던 인간이 제 남편이었네요. 뒤돌아선 제 고개가 그대로 멈춰있자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함께 고개를 돌리셨고 그렇게 남편놈과 저희 친정 부모님 그리고 저는 그대로 사자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여보, 출장 간다는 게 지금 여기야? 출장을 축구하면서 하나 봐? 뒤돌아서 마주한 남편놈은 자기 축구 모임 사람들과 축구 유니폼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몇몇 제가 아는 얼굴도 있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 표정은 당연히 안 좋아지셨고 같은 테이블에 있던 친정엄마 친구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웅성거리셨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놈을 끌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 갑자기 출장이 취소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갑자기 출장이 취소된 것도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해서 그냥 당신 서울 오면은 같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찾아뵈려고 했었거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는 회사 안 다녀? 그리고 거짓말을 할 거면 좀 제대로 된 핑계를 대야지. 내가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는 얼굴만 해도 몇 명이야. 저 사람들은 일 안 한대. 다들 주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그것도 부산까지 와. 다들 출장이 취소된 거래. 지금 나랑 장난해. 차라리 솔직히 말을 하던가. 엄마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청바지.
당신 아주 제대로 신났더라. 나는 하도 큰 소리로 건배 외쳐대길래 네 집 자식인가 했네. 그게 당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가서 당신 모임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청바지를 외치든 뭘 외치든 알아서 놀아. 내가 어떻게 놀어? 저기 정리하고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 있는 테이블 됐네. 우리가 거절이야. 아이고, 거짓말을 하려거든 좀 제대로 치던가. 아, 됐어. 저 장인어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인어른 제가 이게 다 사정이 있었거든요. 장모님 제발 좀 들어보세요. 친정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는 식사도 다 하지 않으신 채 엄마 친구분들 모시고 식당에서 나오셨죠. 멀리서 저랑 남편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시다 못해 됐다고 내 친구랑 놀라며 엄마 아빠는 저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사위가 잘못했네. 세상에. 수빈이 네가 난감하겠다.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이것 봐요 사위. 아무리 노는 게 좋을 나이여도 그렇지. 그래도 장모 생일인데. 이건 좀 아니지. 엄마 친구분들도 저마다 한 소리씩 하셨어요. 저날 엄마가 얼마나 민망하셨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안 갑니다. 기분 좋게 떠난 가족여행은 남편놈의 거짓말 들통으로 인해 순식간에 우울한 여행이 되었어요. 서울에 돌아와서 남편놈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뵈려 했지만 부모님은 오지 말라고 딱 잘라 거절하셨죠. 저때 남편 싹수를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둔했습니다. 똥을 꼭 똥이라고 찍어보고 냄새 맡고 해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아니,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렇게 돈 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자기 아들이 무슨 사고를 친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제대로 기름을 끼얹었죠. 친정 부모님에게 빌려갔던 돈으로 다시금 사업을 안정화시킨 시어머니에게 친정 부모님은 돈을 좀 갚아줄 수 있겠냐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시모는 돈을 빌려갈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딴 소리를 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서운하게 굴 거냐고 말이에요. 참,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시모가 딱 그 꼴이었어요. 아니, 저 정말 너무 서운하네요. 제가 뭐 그 돈을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련히 갚을 상황이 되면 알아서 갚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거 잠깐 못 기다려서 지금 오랜만에 얼굴 보는 자리에서 저한테 돈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까? 아이고 너무 서운하네요 정말. 이럴 거면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돈을 빌릴 거 그랬네요. 아이고 사돈. 저희가 설마 아니 사돈을 못 믿어서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닥서방 말로는 다시 자리를 잡으셨다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아야야, 왜 그럼 뭐? 맞습니다. 남편놈이 저희 부모님한테 말을 했었어요. 이제는 엄마 사업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수출권 계약도 시작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가 저 와중에 자기 아들내미, 그러니까 제 남편이었던 그놈 차도 바꿔줬거든요. 그럼 확실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사위한테서 얘기를 듣고 돈 얘기를 꺼낸 거라고 하자 시모는 옆에 앉아있던 자기 아들놈 옆구리를 꽉 꼬집었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놈은 아프다며 시모한테 큰 소리를 이야기했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시모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눈치챌 수 있었죠.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어물쩍 넘어가려던 것 같았어요. 아니 그거야. 사업은 자리 잡은 게 맞죠. 맞는데 이게 돈이 돌아야 하니까 제가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사돈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돈이 지금 없다니까요. 이 녀석이 뭣도 모르고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아직 그렇게 여유 없습니다. 참네. 아니 가만히 보면은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는. 제가 알기론 어머니 충분히 여유 되시는 것 같은데요. 시모가 저딴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고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시모 말을 딱 잘라 끊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 이번에 차 바꿔주셨죠? 그리고 어머니 저한테 해외여행 가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전화하셔가지고 어디 호텔 좀 예약해달라고 하셨고요. 어머머, 아니, 그거는, 그리고, 내가 정말, 얘가 사람 잡으려고 그러네. 아니, 그래요. 사돈, 소빈이 너도 잘 들어. 제가 그 돈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아니, 저도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소빈이 쟤나 사돈들이나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들어가니 저도 할 소리는 해야죠. 제가 반격하자 시모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말을 바꾸기 시작한 거였죠. 자기가 돈을 줄 수는 있는데 자기도 손해보고 있다는 식으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와 저의 친정 부모님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자고요. 우리 서민이 외아들인 거 아시죠? 저한테 자식이라고는 얘 하나고 얘 아버지가 이미 세상 뜬 지 오래지만 저는 우리 박씨 집한테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들 결혼하고 지금 5년이 다 되도록 임신 소식은커녕 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네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빈이 얘한테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따님이 5년이 되도록 애를 못 갖고 있으면 친정에서 알아서 병원도 데리고 가서 검사도 시켜보고 아니면 뭐 애 잘 들어서는 약이라도 먹이던가. 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자가 애 늦게 낳으면 애가 바보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 저희 집안에서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뭐 정돈을 받아내셔야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서도 이거는 저한테 피해 보상하신다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는 건가요?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상이요? 애는 저 혼자 낳아요.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보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수빈이 너 가만히 있어봐. 사돈, 지금 저희 딸아이가 뭘 보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듣자니 이해가 안 돼서요. 이전에도 저희 안사람 두고 말실수하는 것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뭘요. 아니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쪽에는 아들 딸 둘 다 있겠다 손주봤으니까 제 심정 모르시나 본데 제 입장에서는 박씨지만 대가 끊기느냐 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떤가요?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하는 소리가 사람이 하는 말로 들리시나요? 제 귀에는 그저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기싸움을 할 때도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셨던 저희 친정아빠도 단단히 화가 나신 상태였어요. 친정엄마는 말할 것도 없었죠. 속이 타는지 연신 냉수만 벌컥벌컥 들이켜셨습니다. 그때 남편놈이 뭔가 상황을 중재하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어머니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저희가 애가 없다 보니까 솔직히 수빈이가 몸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수빈이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뭐 저는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 입장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엄마도 그렇지. 엄마도 장인 장모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덜 서운할 거 아니야. 뭐야. 좀 뭐하는 거야? 저것도 제정신 아닌 놈이더군요. 자기 엄마 편을 들던데요. 자기 엄마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분간도 못하고 말입니다. 제가 참을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지라 그 자리에서 바로 그놈 얼굴에 제 앞에 놓여있던 잡채를 들어서 던져버렸어요. 제 행동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그리고 당사자인 남편놈까지 모두가 놀라서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해. 제정신이야.
이해를 해달라고. 너 미쳤니? 이해. 그래. 그럼 너희 엄마가 이것도 이해해주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희 엄마랑 네가 하는 개소리 이해해달라고 할게. 그럼 됐지. 어머니,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좀 이해해 주실래요? 이렇게요. 어머머야,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머 세상에, 아유 상민아, 어머머 얘, 아유 옷에 김치국물 다 묻었네. 어머머, 아들 눈 뜨지 말어. 김치국물 들어가면 눈 따가워. 와, 엄마, 아유 물륜도 봐. 야이 수혜, 너 미쳤어? 저는 어디 한번 너네 엄마가 이해하면 나도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해보겠다는 말을 마치자마자 그놈을 향해 김치며 장아찌며 눈앞에 보이는 거는 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놈 얼굴이며 옷자락에서는 온갖 반찬 양념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눈이 매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식당 안을 뛰어다닌 그놈과 그런 자기 아들을 부여잡고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두 분 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채 그저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미 그놈이 자기 엄마 편을 들 때부터 그놈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죠. 남편 놈이 겨우 안정을 잡고 자리에 앉자 시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 이혼당하고 싶어. 이혼당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이혼당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아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딸내미 지금 내 아들한테 이래. 당신들 말이야.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뭐 이러면서 나한테 그 돈 갚으라고. 나 못 갚아. 나한테 돈 받아내고 싶으면 당신 딸년부터 교육 제대로 시켜. 야, 너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어디서 말이야. 철썩. 그때였습니다. 참고 참던 저희 친정엄마가 그대로 물컵을 들어 시모 얼굴에 끼얹어 버렸어요. 우리야말로 당신네랑 당신 아들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지금 봐줄까 말까야. 뭐 우리 딸이 뭐가 어째?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다 쓰러져가는 공장 돈 빌려달라고 구걸구걸해서 살려놨더니만은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이혼. 그래 이혼. 우리야말로 당신네들 같은 집구석에 더는 우리 수민이 있게 못하지. 당장 이혼해. 알겠어? 내 딸이 이혼하기 싫다고. 그래도 내가 나서서 이혼시킬 거야. 알아?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이혼할 거야. 내가 너한테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니? 너 그리고 당장 나가서 내 집에서 네 짐 챙겨서 꺼져. 알겠어? 내가 집 들어갔는데 네 머리칼 하나라도 보인다. 네 그림자라도 보인다. 그럼 너는 진짜 그날로 나 죽고 너 죽고야. 알겠어? 어머머 아주 모녀가 쌍으로 싸가지를 팍 말아먹었네. 팍 말아먹었어. 그래. 연애야 이혼시켜.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나도 당신네들같이 막 나가는 집안에 우리 아들 줄 생각 없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나한테 돈 받고 싶으면 니들 가족 다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나랑 우리 아들 앞에서 싹싹 빌어. 알겠어? 위에 대화 내용 그대로였어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죠. 다행인 건 제가 정말로 전날 저 시간 이후로 남편놈한테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점. 그 두 가지가 제 인생을 구했죠. 그놈도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다면서 이혼하자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자기가 빌려간 돈인데도 그 돈을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소리를 질러대다가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와 친정 부모님은 식당을 나서자마자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가족회의가 시작되었죠. 친정 오빠네 부부까지 왔습니다. 친정 오빠랑 올케 언니가 둘 다 변호사였거든요. 남편놈이 그걸 깜빡했던 거죠. 친정 오빠는 시모가 돈을 빌려가면서 썼던 차용증을 가지고 돈을 받아낼 소송을 준비했고, 올케 언니는 제가 이혼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 주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무조건 가압류 걸어서 통장이고 뭐고 돈 거래를 다 막아버리면 돼.
그 다음으로 회사 있잖아. 그 회사까지 같이 법적으로 압력을 가야지. 아, 뭐? 수빈이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아, 진짜 마음 같아선 가서 그 자식 가만 안 두고 싶은데. 주먹보다 법이 최고다. 진짜 법이 최고야. 너는 만나도 그런 놈을 만나가지고. 진짜. 아우, 됐어. 그런 얘기 그만해. 수빈이 얘라고 그놈이 그런 인간인 줄 알고 만났겠냐? 그놈도 그놈인데 그 엄마라는 여자가 아주. 아이고, 부모가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니 자식도 그 모양이지. 참네. 나는 거기서 박서방이, 아니 그 자식이 자기 엄마 이해해달라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내가 원. 나는 그 여자보다 그 자식이 더 괘씸해. 아주 그냥. 아가씨, 이거 절대로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돼요. 알죠? 마음 독하게 먹고요.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온 가족이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요. 그 여자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 필요할 때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님 아버님 찾아오더니. 참, 아가씨, 그런 인간들이랑 영 끄는 거 정말 잘한 거예요. 뭐로 그런 인간들이랑 엮여요? 잘했어요. 나는 아가씨가 그날 거기서 한 얘기 듣고 속이 더 시원했다니까요. 아가씨는 저만 믿어요. 제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아가씨 돈 다 받아내줄게요. 위자료면 뭐며? 내가 싹 다 받아낼 거야 아주. 제3분할 택도 없지. 아가씨, 내가 그 인간한테 돈 한 푼도 못 가게 해줄게요. 내가 다 열이 받네 진짜. 남편 놈이나 시어머니나 아주 제대로 잘못 걸린 거죠. 저희 올케언님의 친정오빠며 제대로 열을 받았거든요. 친정오빠도 친정오빠인데 올케언니가 성격이 아주 저랑 판박이에요. 올케언니는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를 했고 자기가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고서라도 완벽하게 이혼소송 서류를 준비해서 제가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냈죠. 그렇게 저희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이혼소송이며 시모에게 빌려줬던 돈을 다 받아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저희 친정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통장까지 막아버리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아니 해도 너무하네. 정말. 그래도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니 너무하네 정말. 뭐가 너무해요? 그쪽이 우리 딸한테 한 걸 생각해요. 그리고 그쪽이 먼저 그날 그랬잖아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우리 그쪽 내한테 무릎 꿇고 빌 생각도 없고 우리가 사과할 이유도 없어. 왜? 그때는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더니만은 가압류되니까 정신없나 보네. 뭐하러 힘들게 찾아와서 이래요?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그 돈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여기는 와서 힘을 빼요? 이제 뭐 사돈도 아니겠다. 저희 친정엄마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뭐하러 여기는 왔냐? 그냥 당신이 돈 갚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시모였던 그 여자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가며 말씀하셨고 시모는 결국 저희 친정오빠 앞에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서류를 쓰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기한 안에 갚더군요. 어이가 없죠. 충분히 갚을 수 있었으면서 대충 넘어가다 그 돈 안 주고 끝내려 했던 거잖아요. 참 어지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누가 남았을까요? 네, 그렇죠. 남편 놈이 남아있었죠. 저는 올케언니 덕에 그놈한테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제3분할은 아쉽게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만족스러워요. 왜냐고요? 그놈이 챙긴 재산 금액은 대략 제가 해간 호수 정도. 그 정도밖에 못 챙겼거든요. 뭐가 됐든 저한테 유리하고 이득인 결론으로 이혼도 마무리되었죠. 자, 정신없었던 제 새해 맞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떤가요? 정신없을만 하죠? 얼마나 치열했는지 살도 빠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결론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저와 같이 신명나게 그 시댁 식구들 욕 좀 해주세요.
그 인간들 귀 간지럽게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글을 그만 쓸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